문재인이 짓고 나면은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님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정황훈 목사님도 이제 문재인이 빨갱이다 그래도 안 잡아가고, 저도 또 그 고영주 변호사님 백을 믿고 문재인 빨갱이다 그래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같이 문재인은 빨갱이다. 구호는 오늘 이 시험, 수능 시험 때문에 안 해치는데, 그 문재인이가 빨갱이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이거를 6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럼 6년 전에 이 양반이 진짜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예요. 정황훈 목사님보다 이 고영주 변호사가 빨갱이 부분은 더 선지자예요. 왜? 이유가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빨갱이 잡는 검사인데 황교안 대표보다 몇 년 선배라고요?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은 5년 선배입니다.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님보다도 공안검사 5년 선배예요. 그리고 아주 왕고참인데, 우리 공안검사 출신 중에 빨갱이 잡는 데는 고영주 변호사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거 다 빨갱이다. 부산에 불임사건이라고 해서 부산 빨갱이, 부산대학교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노무현 도와주던 이호철이 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나오는 거 다 때려잡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 빨갱이 했다는 거 들으셨죠? 빨갱이들이 제일 죽이자는 게 고영주를 죽이잖아요. 고영주가 빨갱이를 딱 보고 쪽집게처럼 뽑아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김정일 때부터요 고영주를 죽여라, 그래서 아주 정황원보다 더 일찍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갱이 잡아내는 데는 목사님보다 더 앞에 미리 선지자예요. 딱 알고 쪽씩 찍어내는데, 그러면 왜 고영주 변호사는 뜨지 않고 정황원 목사님이 뜨느냐? 이분은요 성령이 별로 저처럼 성령이 조금 모자라. 그 기독교 신자 아니? 저는 일요일날 약속을 못하면은 마누라한테 끌려서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를 안 가려고 일요일날 약속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새 그 무직자가 되니까 일요일날 약속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를 요새 아주 자주 갑니다. 어느 교회 가십니까? 아시아 선수촌의 남포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잘은 모르지만은 성령을 받으려면 청와대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무수 지사님 좀 위문에 들으러 여기 왔는데 이렇게 끌려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한데, 고영주 변호사님 공안검사를 30몇 년? 제가 검사 생활을 28년을 했는데 2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공안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2년은 왜 안 했느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있어요. 거기 검사장을 하셨어요. 검사장은 전부 공안 업무를 같이 하게 돼 있고요. 예, 제가 그 초임 검사 때, 원래 공안을 하는 건 좀 고참 검사가 옵니다. 초임 검사 때 2년 빼놓고는 거의 다 제가 공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검사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만 공안검사를 시켜줘요. 검사 중에 사법시험 연수원 졸업할 때 가장 성적이 좋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론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공안검사를 안 시켜요. 그 공안검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키는 핵심이에요. 근데 요즘에 빨갱이들 어떻게 하냐? 야, 너 공안검사 했지?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 공안검사 한 게 뭐 죄냐? 아, 이 나라를 빨갱이를 지키는 게 공안검사가 하는 짓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해서
딱 막아주는데 이 공안검사 출신들이요 간대기가 좀 약해.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간대기가 배 밖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성령을 받아가 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성령이 부족해가 저도 그럴 거예요. 성령이 부족해가 조금 간이 작아. 근데 공안검사라 그러면 뭐 죽는 줄 알고 뭐 가만히 있어요. 저는 옆에도 야 나는 공안검사들한테 뭐 수사를 받아가지고 감옥 2번 갔거든요. 제가 빨갱이 죄로. 그래서 내가 야 공안검사가 뭐 죄냐? 가장 우수한 검사가 공안검사고 가장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주는 분이 공안검사예요. 아 공안검사가 죄가 아닌데 이 공안검사들이 간댕이가 작아가지고 그 저처럼 간 좀 큰 사람이 저 차명진 의원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저 사람도 간이 또 너무 커가지고 늘 정교조 또 했다가 또 그때 1억 얼마 물어줬나? 1억 얼마 물어주고 집 날려버리고 이번에 또 세월호 쳤더니만은 4억 6천만 원 또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아마 뭐 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저는 재판에 이길 줄 알아요. 우리가 뭐 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우리 같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고영주 변호사는 서울법대 나온 게 아니에요. 서울법대 그거 아주 나쁜 학교에 조국이 같은 놈이 교수하는데 그 좋은 학교 되겠어요? 그냥 서울법대를 우습게 봐요. 이분은 서울법대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학과를 나왔어요. 공과대학 화공학과가 뭐냐? 요즘에는 전자과가 제일 좋거든요. 이분이 다니실 때는 우리 형님인데 이 형님이 다닐 때는 화공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과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화공과인데 그 화공과 갔으면 어디 좋은 요즘 같으면 이제 좋은 그런 회사 해가지고 돈도 벌고 이렇게 계시면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빨갱이 때려잡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가 영이 이 물질적인 위기가 온 게 아니고 경제가 부족한 위기가 아니라 영이 주사파 악령이 지배를 해가지고요. 빨갱이 주사파가 문재인이 대통령 어깨가 저 안에 붉은 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대법원장 김명수도 다리 벌겋게 되고 머리에 정신이 벌겋게 되고 KBS, MBC 기자고 뭐 다 벌겋게 학교 선생 정교조 선생부터 전부 벌겋게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도 국가 위기가 전부 이 빨갱이 때문에 온 건데 그래서 이분이 바로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이제부터 우리 청와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정광훈의 성령과 고영주의 공안 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빨갱이 잡는 경험이 있어야 돼. 딱 보면 벌써 냄새가 싹 나서 그냥 딱 났거든. 이 제일 전문가예요. 그 목사님의 성령과 고영주 변호사님의 이 공안 전문가의 이 전문성, 이 2개가 우리 청와대 교회에서 딱 합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빨갱이 문재인이 또 신동호라고 저 연설문 문재인이 연설문 쓰는 친구 있어요. 이거 빨갱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 싹 잡아내고 대법원부터 막 KBS, MBC 학교 있는 정교조, 민노총 대한민국 전체 빨갱이 싹 걷어내고 악령을 다 퇴치한 다음에 이 청와대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빨갱이 김정은이를 뽑아내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령 폭발 아멘이죠. 저도 조금 성령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만 청와대 교회 오시면 여 단상에는 정황훈 목사님 서가지고 활경이 딱 치고 밑에서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수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넣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약속하시면 손 내보세요. 자, 우리 약속하셨는데 이제 청와대 교회 오실 때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사모님 혹시 못 오시더라도 우리 고영주 변호사 무조건 주일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하고, 그럼 이제 이충근 박사도 오시고, 여기 이제 유근일, 내가 조선일보 주필하시던 유근일 언론인도 오시고, 성창경 KBS 머리 허연 공영노조 위원장, 이런 사람들 여기 다 불러올 거예요. 제가 계속 와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성령 추구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말 성령 폭발해가지고 저 김정은이 날려보내고 문재인 날려보내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부터 다 날려보내고 이 시베리아 벌판까지 해서 유럽까지 성령이 그냥 폭발하고 넘쳐서 전 세계가 평화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훌륭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래 모시고 왔는데 저 조나단 목사님이 야 이거 잡으면 내가 목사가 위태로울까 싶어. 그런데 저는 집사도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우리 고영주 변호사는 정말 독특하시고요. 이분은 거짓말도 못하고 꾸밀 줄도 못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실 줄 압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저는 그 김 기사님이 굉장히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진실인데 오늘은 그 반만 맞고 반이 틀렸어요. 그 공안검사들이 겁쟁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제가 검찰에서 나오기 2006년도에 저는 퇴직을 했는데 그 전까지 공안검사로 다 나온 분들은 전부 본인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거를 전부 숨겼어요. 왜냐면은 이 좌익들이 공안검사들이 용공 조작한다고 엉터리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공안검사라 그러면 정말로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숨기고 그랬는데 저는 나오면서부터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검사가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밖에 더 있느냐. 그래 나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어떨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떳떳하게 공안검사라고 내세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님도 공안검사인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공안검사 출신인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큰일 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대중연설을 잘 못합니다. 대중연설을 뭐 여러 번 했는데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여기 왔으면은 이게 좀 사람한테 좀 선동을 하고 흥분시키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강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 연설이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연설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예. 그래서 그 오늘 그 김무수 지사님을 그냥 위로로 왔는데 또 이렇게 끌려서 올라왔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셨길래 고영주 변호사님이 공안검사 출신 중에 최고인데요. 이분은 원래 서울공대 화학공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 물리 뭐 이런 거부터 이공계 출신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딱딱 쪽집게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악령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악령이 어디 숨었는지 이걸 목사님도 물론 아시는지 나 그거는 모르겠고
목사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또 뭐 그래도 이분은 확실히 아세요. 이 악령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이 머리가 왜 빨갱이인 줄 어떻게 아셨는지 그 10가지 지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제가 공안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민족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거를 제일 먼저 제가 발견해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인 것도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고, 한총련이 이적 단체인 것도 제가 제일 처음 규정을 했고,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것도 이론 구성을 제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국가적 위험을 일반인들보다 아는 것보다 좀 훨씬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운동권에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그 이런 결과가 되리라는 거를 벌써 6년 전, 10년 전에 다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문재인이 당선 안 된 것이 우리나라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뭐 부분이 없어져서 그랬는지 문재인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만 다행인 것이 그동안에는 제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믿어주셨는데 2년 반을 겪고 나더니 이제는 전부 다 제 말이 맞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물어보셨죠? 문재인이가 빨갱이인지 모르게 10가지 예, 제가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무죄를 받게 된 이유가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면은 사유재산제도 철폐, 생산수단의 공유화, 그리고 폭력혁명 이거를 얘기해야, 이런 걸 주장을 해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 노선을 그대로 따라서기 때문에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생산수단의 공유와 사유재산제도 철폐, 폭력혁명 이런 걸 주장해야 공산주의자로 알았는데, 이 북한의 주의 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사람들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 사람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따르는,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랬고, 또 당연히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적화혁명 전략에 따라서 갈 것이기 때문에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지금 운동권의 생리를 알면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협소설에서 무림 얘기를 속세에서 모르듯이 이게 지금 이 좌익계를 일반 사람들은 이 좌익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뭐냐? 첫 단계가 미군 철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미군이 있는 한에는 우리나라를 적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인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민정부를 세우고, 그게 북한도 인민정부라는 거거든요. 같은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하자. 이것이 이제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인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따라오는 노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 파기한 거 아시죠? 지소미아를 왜 파기하느냐? 저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반미를 주장하면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의심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일을 먼저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반일 주장한 거고 반미 주장한 거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북한에서는 그거를 갓근 전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는 이 갓을 썼는데 한쪽은 일본하고 관계, 한쪽은 미국하고 관계가 두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모자를 벗기려면은 갓을 벗기려고 그러면은 이 미국과의 관계든지 한미 관계든지 한일 관계든지 둘 중에 하나만 끊으면은 갓은 날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는 갓근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을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돋궈가지고 일본하고 떨어지면 저절로 이거는 갓은 벗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도 전혀 뭐 상관없는 일에 지소미아를 파기했고, 그 지금 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지소미아나 미군들이 절대로 필요한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저 사람이 생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것도 사기 탄핵이지만 대통령이 된 것도 저기 그 부정선거로 된 거 아시죠? 그 드루킹 사건 아시죠?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판결문을 보면은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느냐? 드루킹은 김경수한테 대선과 지방선거를 관리해 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경수는 드루킹한테 대기업들, 이를테면은 네이버라든지 또 대림산업 이런 그 대기업들 경영권을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관리받으면은 김경수한테 그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경수가 대림산업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을 저기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계약을 맺은 걸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문재인입니다. 맞아요. 대선 지방선거 관리해주는 것도 문재인한테 맞아요. 이익이 있고, 대림산업이나 네이버에 저거를 경영권을 주는 것도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맞아요. 김경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문재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지. 맞아요. 예, 드루킹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드루킹 사건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해서 된 거는 옛날에 그 부정 개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로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김경수 2심 가 있지만 지금 뭐 조만간에 그 판결 선고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뭐 어떻게든지 2심에서 저거를 그 유죄를 무죄로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심 재판 판결을 받았을 때 바로 이거를 공격을 해서 그때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재판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부정선거에서 된 것만은 틀림없다는 사실만 알아주십시오. 됐나요? 예, 잘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드루킹 댓글 사건은 오늘 항소심 공판이 있었죠.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이 업무방해를 1심에서는 3년인데 이번에 3년 6월을 6개월 더 늘렸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6개월 더 늘려서 1심보다는 이 허익범 특별검사가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해서 6년형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검사는 1년 더 높여가지고 1심보다 1년 더 높여서 이건 6년 징역을 좀 선고해달라 이렇게 판사한테 구현하는데, 재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방금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영조 변호사님이나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 이분도 공안검사고,
김진태 국회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이요. 공안검사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검사가 바로 사탄, 악령, 빨갱이를 잡아내는 게 공안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부처님 믿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공안검사를 아주 훌륭한 분들을 박수를 좀 많이 쳐드려야 돼요. 이분들이 빨갱이 안 잡으면은 여러분 예수고 뭐고 믿을 수 없어요. 성령만 가지면 다 잡아가는데 뭐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공안검사가 바로 예수님도 지켜주고 부처님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박수 크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정체 보고는 우리 차명진 국회의원이 아까 못했는 게 있는데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구하면 안 되나요? 네, 하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는 애국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여러분들의 애국심에는 도저히 못 당하겠다는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로 제가 죽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데서 여기서 날밤을 적어도 40며칠씩 해라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로 얼마나 고맙고 또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형님. 이분들은 성령으로 하십니다. 제가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이제 청와대교회에 오셔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듣고 성령이 그냥 뻥 뚫리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차명진 국회의원의 정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밑에서 너무 재밌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뭘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오전에 약속드린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간이 대밖에 나온 사람인데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 금강산에 갔어요. 금강산에 가서 뭘 하러 갔나? 연탄 아궁이를 놔주러 갔어요. 연탄 아궁이가 없었어요. 근데 연탄 아궁이를 딱 놔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일 때 경기도에서 2억을